저번 동영상에서는 현대생활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동양적 접근과 서양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다양하게 바뀌고, 윤리적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실천윤리다. 근데 실천윤리는 이론윤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이론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실천윤리인데, 이론윤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적에 이론윤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윤리사상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건데, 동양 같으면은 유교, 불교, 도교, 우리나라 이제 동양권이니까 유교, 불교, 도교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윤리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의무론적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 덕윤리적 접근, 그리고 최근에 도덕과학적 접근으로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등장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윤리로 현대에 발생하는 윤리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적에 이론윤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이론윤리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포함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통윤리, 우리나라의 동양 같으면은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서양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고대 사상부터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양윤리적 접근과 서양윤리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양윤리적 접근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한국 사상은 아니에요. 한국 사상은 우리가 동양윤리에 영향을 받았지만, 동양윤리의 그 영향권 안에 있지만, 유교나 불교나 도가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윤리의 바탕에 보면 동양윤리가 있는데, 여기에 유교, 불교, 도교가 해당이 된다. 동양윤리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유교윤리적 접근. 유교윤리의 특징은 일단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양을 통해서 인격 완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상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고, 그죠? 수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격 수양.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고, 이상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이다. 그 다음에 유교윤리의 특징 두 번째,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한다. 충성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기 이안인을 강조하는 것도, 수기는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이 안인 다른 사람 편하게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는 도덕적 공동체, 다른 사람 편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데 여기에 뭐가 해당이 돼요? 오륜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붕우유서, 붕우유신, 장유유서, 그죠? 5가지 인간관계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양에서, 그죠?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게 군주의 도리이고, 근데 맹자가 말한 항상과 항심도 도덕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이에요. 그죠? 항상과 항심은 맹자가 말한 것인데, 항사는 항상 어떤 일정한 생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하게 생산이 되면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이 유지가 될 적에 백성들의 항심, 맹자는 사람들이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선한 마음이 항심이에요. 그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일정한 생산량이 유지가 안 되고 기근이 든다든지 이렇게 흉년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맹자가 말했던 그 뭐예요? 그 왕을 갈아치우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과 항심을 맹자는 강조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대동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지향하였다. 대동사회,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유교윤리의 특징 이런데, 유교윤리의 시사점은 또 뭐냐?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도덕적 수양을 강조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현대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 그다음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게 맹자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인간성 상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 유교윤리의 시사점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많은 사상들이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 이상적 공동체를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윤리를 강조한다. 공동체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아까 이상사회 대동사회 말했죠. 지나친 개인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맹자의 항상과 항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에 그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그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불교의 윤리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일단 중요한 점이, 불교의 특징은,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아니네요. 점땡이네요. 유교윤리의 특징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유교윤리란다. 불교윤리의 특징은 일단 연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기적, 우리가 많이 아는 인연,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연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내용도 맞지만, 일단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관련돼서 우리가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연기적에서 말하는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이 이제 서로 관련돼서 생겨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연기적 세계관이 특징인데, 요게 한 가지 특징이고, 그래서 원인과 조건, 그 다음에 평등적 세계관도 불교 윤리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평등적 세계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불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소중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평등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체적 인간관. 누구나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주체적 인간관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노력을 하면, 수양을 하면,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개, 정, 해, 대정의 사막을 통해서 수양을 하면 진리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가 그걸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주체적 인간관. 그리고 이상적 인간상,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불교 윤리가 현대에 주는 시사점은 참선과 같은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이고, 이건 참선은 내면의 성찰과 정신 수양에 기여하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의 불성 내재를
강조한다는 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의 생명 경식 풍조와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자비는 보편적 인류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데, 자비는 뭐예요?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의 박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비는 그 중생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이 또 불교윤리의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윤리 사상에서 도가윤리적 접근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가윤리의 특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또 말할 수 있는데, 무위자연을 강조한다는 점,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예요, 도. 도가에서는 도를 천지 만물의 근원 또는 이치로서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이치, 근원이 도인데, 이 도의 특성이 무위자연이고, 무위자연은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 스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걸 말하는 거죠. 무위자연.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 스스로 그러한 상태, 무위자연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의 특성이 무위자연이고, 이 무위자연의 삶과 소극적인 소극 가민을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그래서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적 사회도 소극 가민, 나라가 작으면서 과민, 이거 과자도 작을 과자예요. 뭐냐면은 백성수도 작은 그런 상태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도가에서는 특징으로 이제 평등적 세계관도, 아까 불교에서 나왔지만 도가도 평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재는 뭐냐면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자망, 모든 것을 잊게 되면 심재와 자망을 통해서 뭐냐면 재물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뭐냐면 모든 사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이 도가에서 말하는 평등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도가윤리의 시사점은 뭐냐면 일단 무위자연과 재물을 강조했다는 점,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아까 무위자연 강조했죠. 무위자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